선고가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2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7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간의 소회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석 달 동안 지금 전국을 일단 다 돌아다니셨고 뭐 안 간 곳이 없으시잖아요. 예. 네, 뭐 저뿐만 아니고 예. 모든 국민들과 국가가 대한민국 전체가 한 4개월 동안 많은 그 고통 속에 또 참 힘들게 보냈지요. 예. 그 속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위기가 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인생사도 그렇고 뭐 국가 경영, 기업 경영, 뭐 가정 경영, 개인 경영 다 똑같거든요. 언제나 위기가 있으면은 그 위험과 기회의 합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 하다 보니까 예. 학생들한테도 자 오늘 시험 문제 잘 안 풀리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 도전해가지고 수능 때도 강사할 때 그런 적이 많거든요. 예. 지방대에 붙어 이제 떨어졌는데 얘가 극단지 선택했는데 이듬해 그 명문대 들어간 스카이대 간 애도 있거든요. 제자 그렇죠. 중에서. 예. 그걸 봐라. 좀 멀리 보면은 오히려 그게 위기라는 말, 위험과 기회 합성 아니냐. 새로운 기회 둬야 이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상기업을 선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뭐지라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간과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당장 민주당에 그냥 탄핵이 좀 지나쳤구나. 29번이나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일을 벌렸고, 또 공수처에 또 뭐 이런 괴물 같은 이런 단체, 이런 수사 그 단체가 있나 이런 알게 됐고, 그리고 서부지법이라는 법원에 또 우리가 또 이런 편향된 법원도 있구나. 이런 또 그리고 사법부 카르텔이 되겠지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무 연구회가 이렇게 국민들이 알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향후에도 뭐 알게 될 거고,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문제도 참 많구나. 그리고 선관위도 중간에 와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문제가 많다. 878건의 뭐 비리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예. 의혹이라든가, 그 외에도 언론이 그동안 또 사실은 국민들의 많은 그 신뢰를 잃었지만 이번에 탄핵 정부 속에서 정치에 대한 너무 지나친 편향된 기사, 그 언론 보도 통해서 국민들한테 등 돌려지게 되죠.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래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있잖아요. 그 뭐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여론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언론의 네, 예. 대학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는 뭐 당장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가 54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 자체가 무너진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뭐 학원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나요? 네. 욕 먹어가면서 존경받고 돈 잘 벌다가 이 지금 욕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쪽에서는 저를 뭐 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법치 공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래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골마 터진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도려내고 이래 수술해서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또 국민들도 이번에는 이제 지나치게 분열됐지만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경받고 돈 잘 벌다가 지금 이제 정치 지금 이러고 계신데 지금 사모님이 어떠세요 집에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가족들이 좋아했겠어요? 친일하기가 쉬웠겠어요? 독립운동하기가 쉬웠겠어요? 친일하면 잘못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목숨 걸고 하잖아. 고문당해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저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제 일신의 안일함을 위하려면은 굳이 이런 주장 안 해도 되고, 탄핵 반대 뭐 아스팔트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제자들 2030 세대들이나 그들을 생각할 때,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래 이럴 때는 나서야 된다. 욕먹더라 나서자, 이렇게 나섰죠. 그래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그만했으면 하는 소망이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지 하지만 뭐 뜻이 옳으니까 동의를 하거든요. 네. 다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금 지켜봐 달라 하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또 이렇게 아침에 모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100% 기각 아니면 각하 확신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은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겠죠. 뭐 네. 다들
양당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그 예상해요, 박 대변인은? 저는 4대4의 심증을 제가 바꿀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애둘러서 기각할 가능성을 저도 같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저도 네, 4대4, 4월 4일이고 4대4 될 것 같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뇌피셜이라기보다는 합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역사를 가르쳐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라고 물으면 과거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4대4 예측하기 전까지 조금만 돌아보면은 왜 4대4 또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과거를 통해서 조금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쓰는 표현이죠. 민주당에서 너무 법치 공정 상식 무너뜨리고 오직 그거 필요 없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오직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이재명이 왜냐하면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공정상이 다 무너뜨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가다 거미줄에 딱 끌려버렸어요. 그 세 가다 거미줄 첫 번째는 알다시피 지기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 석방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걸려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권인데 수사를 해라. 체포영장도 불법으로 영장 발부받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서. 네.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한테 딱 끌려가지고 결국은 공수처 수사도 잘못되었다. 내란 수사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되어 있던 사람을 석방했으니까 이거 골치 아파진 거죠. 두 번째는 그 29번의 탄핵 밀어붙이다 결국 국민들한테 딱 걸려버렸죠. 결국은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당시에는 10% 되었는데 지금 50% 넘었거나 이런 선에 이르렀으니까 예, 예. 국민들 앞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이거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세 번째는 이제 빨리 밀어붙이기로 빨리 이제 그 선고를 위해서 막 그 밀어붙였잖아요. 헌법재판 심리 과정을. 그러다가 10가지 위법사항이 딱 걸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심하게 내란죄 뺏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러이도 저러이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 있은 게 2월 25일이었거든요. 아,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훌쩍 넘었네. 처음에는 막 밀어붙이기로 했잖아요. 최후 네. 뭐 반론권 안 주다가. 네. 초시계 갖고 오고 그렇죠. 초시에까지만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한 달 동안 넘었잖아. 지금 예. 2월 25일 날 최후 변론이었으니까. 5주죠. 5주. 그렇죠. 5주 동안 네. 지금 평일을 너무 많이 거쳤잖아요. 이제 평일 것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의도라면 빨리 해서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했잖아. 그들 의도는. 그쵸. 그런데 민주당과 그 문영배 권한 대행이 의도하던 말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 어쨌든 그 인용 파면시키려다 걸려든 거잖아. 지금 오도 가도 못한 거미줄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왜 기각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8명 중에서 6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6명이 됐으면은 뭐 진작에 선고했겠죠. 하려면 그렇죠. 진작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6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민주당 주장이 또 있잖아요. 40역을 무조 임명해라. 아, 예. 왜 그럴까를 또 결부해 보면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그 방정식이 어렵지도 않은 답이 나와요. 예. 그렇죠. 결국은 6명이 안 되니까 40역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 발표하는 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덕수 등 집무실 앞에서 민주당 기자회견하면서 네. 오늘까지 40명 임명 안 하면 책임 묻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막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직무 복귀는 한덕수 총리를 다시 또 탄핵하겠다는 것은 막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6명 안 되니까 1명이나 더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선고 4월 4일로 이제 공고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6명이 안 되는데 5대4였으면은 40역 더 죽자고 하라 하겠는데 5명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4대4라는 뜻이거든. 그럼 결국은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는 40역 와도 안 돼. 그러면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은 곧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거기다가 이제 막 가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도 부딪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김복경, 조한창, 정영식, 네. 또 뭐 김영두 이런 분들도 강호가 있잖아요. 재판관으로서 자존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뭐냐 이거? 야 문영배는 뭐하냐?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 제 하는 소리로 예. 이 뭐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직무유기 아니냐? 실제로 제가 뭐 제 그 발언을 들었을 리는 뭐 없겠지만 제가 뭐라 했냐면 헌법재판소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첫 번째 전환길이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면 빨리 선고해달라. 예.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빨리 선고해달라. 세 번째 선고해. 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지금 우리가 1, 4분기 지났지 않습니까? 뭐냐 이거 국가와 국민 안중에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예. 국민들의 지향이 부딪히겠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또 양식 있는 또 헌법재판관들 있잖아요. 평생을 또 일관되게 청렴하게 재판관으로 일해오신 뭐 김복형이든 이런 재판관들 볼 때 뭐냐 이거 이러다가 결국은 자 양쪽 다 이제 맞아떨어지죠. 이쪽에서는 야 40년 임명해도 안 돼. 5명밖에 안 돼. 임명해도 지금 4대 4니까. 두 번째 이쪽에서는 야 뭐냐 더 이상 끄는 게 뭐냐 국가와 국민 안중에 없는 거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승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추측할 수 있잖아요. 4대 4라는. 그죠? 예. 좀 설득이 있나요? 예, 뭐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네.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일까지 무건 수행 좀 하려고 박 내일 대표님 오전까지. 어때요? 제 예. 말이 좀 설득이 있나요? 큰 틀에서 우리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뭔가 6표가 모여서 선고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3일 전에 갑자기 이게 선고일자를 그렇지. 지정을 네.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평결 끝났다라고 네. 다 끝났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다라는 게 더 이상 우리 흔들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흔들기에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6표를 모았다라기보다는 교착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4대 4로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변인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보통 이제 유리한 정보가 있거나 유리한 상황에 있으면 표정이 좀 밝아요. 대체적으로 패턴이 좀 있는데 네. 물론 우리가 이것도 그냥 예측의 영역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이 승복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원래 한 달 전에 그 뭐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는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늘 제시하는 정치인의 최소 기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정직과 책임이다.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럴 때 이랬다 저럴 때는 맨날 말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그런 사례가 들어 있죠. 우리가 뭐 52시간 그 우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죠. 그 근로 시간 있잖아 자유롭게 하겠다. 네네. 했다가 민노총 방문하고 난 뒤에는 아이고 안 된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또 그다음에 늘 뭐 중국 친중 쇄세하다 갑자기 또 나 한미 동맹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중도 보수다. 아니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저는 최악의 정치자가 저는 그런 거라 보거든요. 국민들이 신뢰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되면 안 되는 저는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로 지금 자 어떤 상황인지는 뭐 모르잖아. 우리도 지금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전한길의 한마디랑 그리고 거대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국민들의 180석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어쨌든 의석의 대표잖아. 그 180석의 뭐 그렇죠. 대표라면 예. 이제는 국민과 국민을 생각 좀 해줘야 돼요. 국가와 국민을.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거든요. 지금까지 전한길이가 탄핵 반대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지만 설령 그러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 결정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제가 요구하느냐 하면 저도 주장할 바는 네.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국민 왜? 통합. 내 주장은 설령 안 받아들여졌지만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볼 때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야당 대표의 거대 야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책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유혈 사태다 또는 뭐 분열을 뭐 우리 승복 못 하겠다 이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국민들은 이거 뭐지 이래 되잖아요. 예. 지금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4개월 동안 국가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말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속에서 그럼 어떡할 건데? 예? 내일 선거 끝나고 나면 유혈사태 일으켜서 결국 승복 못하겠다. 또 시위하고 또 민주당 끈앞으로 민노총 아닙니까? 이제 같이 다니잖아요. 민노총 트랙터 끌고 와라. 전동이 또 다니고 왔잖아 그거요. 너무 그들은 폭력적이잖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한길이 주장했던 지금 탄핵 반대 쪽에 세이브 코리아 이런 쪽에서는 제가 11번이나 집회에 갔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조장한 적이 없고 단 한 건의 유혈 사태나 폭력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나 평화, 화합이었어요. 예. 근데 민노총이 하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뭐 비상기업 직후에 우리 관저 대통령 체포할 때도 그랬고 막 막무가내로 그때 트럭도 몰고 가서 막 협박했잖아. 그거는 경찰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는 이런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뭐 그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러면 나라 쪼개자는 이야기예요. 나라 쪼개자는 나라 얘기다. 쪼개는 거 나라 예. 말아 먹든 말든 나라 관심 없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혈 사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승복 관련된 발언에서 본인의 승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거 나라 쪼개자는 얘기다.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이었다라고 좀 정리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뭘 책임져? 지금 같이 가지고 지금 이는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대통령 이러나 저러나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최대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야욕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명분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안 한다라 그러면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 단순히 시민사회만 준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192석의 야권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또 줄탄핵하고 또 대통령 뭐 재표결하고 또 다른 사유 들어가지고 또 탄핵시킬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벌써부터 저는 기각돼서 돌아오더라도 또 이런 상황이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이 대표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죠.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이 방송을요 모든 국민들께서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또는 불리하게 선고를 한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우리 4.19 혁명을 개성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개성하는 헌법 전문이지만은 하지만 명분이 없어요. 예.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다가 결국은 세 가닥 금지로 딱 걸렸잖아요. 그게 법치와 공정을 지킨 게 아니고 무너뜨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한다. 나는 승복 못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지켰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만약에 이번 헌재 선거에 승복을 못한다면 이거는 저는 단호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의 안중이 없으면 그거는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는 스스로 그것을 나는 승복 못하겠다는 것은 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싫다. 나는 분열시키든 말든 모르겠다. 내가 대통령하고 말겠다. 권력 잡겠다.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럼 여쭤본다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희는 아직 모르죠. 근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납득할 만한 법리와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나온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당연히 승복하죠. 예. 네, 당연히 승복해야죠. 예. 예, 국가와 국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환기류는 내일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지만은 뭐 설령 그렇게 결정이 제 반대쪽의 의견이 나오더라도 승복해 가야 되죠. 저는 또 2035 세대들 설득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뭐 걔가 예를 들어서 인용되면 치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헌법재판소 가서 불지르고 폭파시키고 우리 폭력을 할래? 절대 그건 안 된다. 진정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 헌법재판소가 불리하게 우리가 볼 때는 불리하게 판단했다면 그것을 무력으로 우리가 점령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권 행사를 하자. 그 주권 행사가 뭐겠어요? 만약에 조기 대선 치른다면 투표로서 우리가 권력을 바꾸자. 그리고 불리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겠냐. 헌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나서자. 이게 바람직한 저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거니까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저희가 결론이 난다가 아니라 저희가 원론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민감하셔갖고 네, 원론적으로 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 이재명 말씀- 대표에게 승복이라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부터가 이 제도권의 규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죠. 예, 민주당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민 이분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이분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승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도 또 지난번에 또 불복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유혈 사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민주당이 그만큼 그 책임의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사실 예. 민주당은 광장 정치로 탄생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집권 여당일 때 제일 누구보다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15년 3번이나 집권하고도 국가의 실체적인 그런 어떤 성과라든가 뭐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경제 지표상의 어떤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게 없는 정당이고 사실 야당의 옷과 천막당사가 어울리는 정당이 제가 지금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탄생이 그랬고 지금 민주당의 언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제도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제도권의 옷을 이 자신들이 과거 머물렀던 이 길거리와 시민사회 정치에 대한 폭력으로 되갚고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그 과거에 그 힘없을 때 학생운동할 때 네.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 지금 본인이 지금 광주시장 됐다고 이제 와서 그 무슨 뭐 시위를 불허를 하니 많이 맞아, 그런 맞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그때 예. 광주 가셨을 때 네. 예. 저는 그런 기득권 정당화된 게 민주당의 지금 실체라고 보고 사실 이번 탄핵 심판 자체가 전 되게 코미디라고 봐요. 변론을 6주를 했는데 예. 평일을 5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론은 초식에 동원하고 뭐 증인들 다 기각하고 변론길 일주일에 2번씩 따박따박 잡아가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이 2월 20일 날 그때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이 있었잖아요. 3개 재판이 동시에 있으니까 좀 3일만 미뤄달라. 그마저도 안 받아줬어요. 그쵸. 그리고 6주 동안 이 변론기일을 정말 이 빼곡하게 잡아서 당일 끝냈는데. 형사재판하고 난 다음에 뭐 네. 한 2시간 미뤄줄 테니까 오후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럴 거였으면 그러면은 지금 평이 기간이나 좀 짧게 가져가든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굉장히 짧게 해놓고. 변론기일 자체는 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거의 더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서 평일은 거의 2배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결정문을 쓰기도 지금 버겁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의 정말 정교한 그런 결정문이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